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한 1조 2,62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첫 추경안 편성 방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과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 경제 활성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동안 내실을 다져온 시민 행복도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킬 도시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안에 있는 주요 예산을 보면 먼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에 396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형 통합 늘본 프로젝트인 애지중지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174억 원이 책정됐고 어린이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3곳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12곳 추가해 96곳까지 늘리고 침수 우려 지역 자동 차단 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 169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화폐인 동백전 인센티브에 24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지역 조선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360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 마스터 플랜과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 조성 사업 등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가계 소비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앞으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때문에 구매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인력 유출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신용카드 지출액 등 고빈도 자료를 활용해 부산 지역 가계 소비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지난해 가계 소비는 전년보다 3%대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평균인 1.7% 증가율보다 높은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서비스 소비의 반등이 지난해에도 강하게 나타나 전체 가계 소비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 지역 서비스 소비는 2010년부터 10년간 과거 추세보다 5%가량 넘어서 전국 평균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와 지역 축제 회복 등으로 국내외 외국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산의 가계 소비 회복세가 급격히 약화했다는 점입니다. 부산 지역은 하반기 들어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 추세가 약화하면서 1%대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필수재를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높은 가계부채 비율에 따른 이자 상황 부담으로 앞으로 소비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 김하영 과장입니다. 부산 지역 가계 소비의 모멘텀 약화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소비가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부산은 고용기회와 임금 보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대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만큼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인력 유출을 막고 평균 임금을 높이는 정책도 시급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의 한 공원 녹지 담당 공무원이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부산시가 특별 점검을 예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호재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6월까지 특별 점검을 통해 지자체 공원 녹지직 공무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합니다. 영도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착이나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자체 감찰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종 제보나 신고를 받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징계 여부도 정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입니다. 특별 점검 기간 중에 있거든요. 첩보나 이런 게 들어온다 하면은 저희가 특정해서 딱 이렇게 하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비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특정 조사가 들어가는. 영도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올해 초 공원 녹지 사업과 관련한 업체로부터 고가의 신발과 의복을 받아 이를 직원들과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출장비까지 대납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신발 상납이 이미 오래된 관행이라는 성토도 터져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영도구청은 올해 정기 인사이동에 맞춰 A씨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이동해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이 아무런 인사조치 없이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어젯밤 9시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대전에 사는 A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식품 공장에서 온풍기를 정비하던 70대 남성 A씨가 지게차에 가슴을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시설 정비업자로 당시 지게차 위에 받침대인 펠릿을 올리고 그 위에서 시설을 정비한 뒤 내려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도시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설치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이틀 만에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시설공단은 그제 대연터널 입구 상단에 꾀끼 깡꼴끈이라는 대형 문자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공단은 공공 디자인 차원에서 유명 작가가 쓴 문구를 인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뜻을 알 수 없는 문구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일자 설치 이틀 만에 문구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해당 문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동이 시 산하기관의 과잉 충성이 빚은 총극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2029년에 개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는 2단계 확장계획 수립과 접근성 문제, 통합 저비용 항공사 본사 유치 등 7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아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 통과 등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해왔으며 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했지만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의 693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부산 시민들은 수도권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22.5도, 습도는 7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